서영아, 무진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서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진의 손이 서영의 뺨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으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늦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강무진은 혼자 사는 시골집 마당에서 말라가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4세가 된 그의 어깨는 어느새 많이 굽어 있었고 한때 위풍당당했던 경찰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시간이구나. 무진은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오후 3시만 되면 습관적으로 근무복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가끔씩 들려오는 이웃집게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벌써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외로움만 느껴집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무진의 삶은 점점 더 조용해져만 갔습니다. 무진의 아들 인호는 3년 전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서영과의 이혼 소동 때문이었죠. 그때 무진은 아들의 편만 들었습니다. 서영이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잔소리만 한다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 당시 무진이 서영에게 했던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영은 그때마다 고개만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깊은 상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서영은 조용히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서영은 마지막으로 무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때 왜 그렇게 냉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을까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 말입니다. 손자 지우와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혼 당시 17살이었던 지우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가기로 했지만 막상 떠나기 직전에 마음을 바꿔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 지우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무진은 벤치에 앉아 과거를 되짚어봤습니다. 경찰관으로 30년을 근무하면서 그는 항상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가부장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과연 그때의 판단들이 모두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영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그녀는 정말 게으른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무진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대문을 열자 키가 훌쩍 자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어른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너냐? 할아버지. 지우는 무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진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년 전 삐딱하게 굴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의 지우에게서는 어딘가 절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무진은 지우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자지만 왠지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차를 끓이면서 지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좀 같이 가요. 지우는 차 한 잔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 갑자기 왜? 엄마가 위험해요. 지우의 말에 무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영이 위험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엄마는 이혼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전 연락하고 지냈어요. 엄마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엄마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무진은 안경을 쓰고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서영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이름이 다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영. 그 이름만으로도 무진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만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제발 같이 가요. 지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무진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혼 후 서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까요? 알겠다. 내일 아침에 서울로 가자. 무진은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전 며느리 서영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무진과 지우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3시간 남짓한 여행 동안 무진은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수록 그의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진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무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서울에 도착한 후 지우는 무진을 한 주택가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을 걸으며 무진은 서영이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지우가 가리킨 곳은 4층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외벽은 낡아 보였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찾아가도 되는 걸까요? 할아버지, 올라가요. 지우가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진은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그 뒤를 따라 올랐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지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후.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3년 만에 서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서영은 문 너머로 무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님. 아니, 전 시아버지. 서영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로 자르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영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무진은 어색하게 실내화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꽃이 담긴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영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진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공간에서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요. 지우가 서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영을 그저 부족한 며느리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 차예요. 서영이 따뜻한 차를 무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컵을 놓는 순간 무진은 그녀의 손목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이건 괜찮아요. 서영은 재빠르게 소매로 상처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대로 정말 누군가 서영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우한테 들었는데 누가 괴롭히고 있다면서? 무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 남편 인호가 빌려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혼할 때 인호가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제가 떠안게 되었거든요. 무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호 씨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제 이름으로 된 보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편들었던 아들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려도 믿어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님은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서영의 말에 무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무진은 아들의 말만 믿고 서영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야? 다행히 제가 작은 번역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영이 말을 마치기 전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윤서영 씨, 집에 있는 거 아는데 문 안 열어요? 서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지우도 긴장한 표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30년간 경찰관으로 일했던 본능이 발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가서 말해보자. 무진이 일어서려 하자 서영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무진은 서영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면 적어도 지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진은 서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며 쌓인 경험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문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진이 문을 열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현직 경찰관 시절의 위엄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윤서영 씨 빚 때문에 온 건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이 집 가족이고 당신들이 누군지 먼저 밝히시오. 무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문 밖의 사람들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하나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윤서영 씨가 보증을 서준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체격이 좋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오.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위협하는 건 불법이요. 위협이라니요? 저희는 그냥 이야기하러 온 건데 목소리부터 위협적이었잖소. 오늘은 돌아가시오.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오시오.
무진의 단단한 어조에 두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물러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 텐데 그때는 아저씨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자 서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니다. 당연한 일이지. 무진은 소파에 앉으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주 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때문에 서영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3년 전 이혼할 때 자신이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우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때렸어요. 무진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다 봤어요.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우야, 그만. 서영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참으셨어요.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짜증낼 때도,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잔소리하실 때도 엄마는 한 번도 대들지 않으셨어요. 무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아내를 때렸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런 며느리를 오히려 탓했다니. 정말이냐? 인호가 정말 그랬다고? 무진이 서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알아야 해요. 지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인호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달라지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화를 자주 내시고 저한테 그런 일을 하셨지만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저한테 집안일을 제대로 하라고 남편을 잘 챙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호 씨가 화내는 것도 제가 부족해서라고. 무진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서영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서영이 조심스럽게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서영아. 무진은 처음으로 서영을 정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 아들만 믿고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무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3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서영의 집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서영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진은 서영과 단둘이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집안에는 고요한 정막만 흘렀습니다. 서영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무진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 무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서영의 손맛이 지금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에도 이만큼 맛있었는데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서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에게 무진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술 한잔 할까? 무진이 제안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소주 한 병과 작은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네. 무진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낼 때는 술맛도 모르겠더니 이상하게 오늘은 마시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는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서영도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스며들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서영아. 무진이 서영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 무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말없이 소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서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진은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서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무진은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야. 내가 무지했던 거지. 무진도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알코올 때문인지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들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아버님,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어.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렸으니까. 무진의 고백에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무진의 질문에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돌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저를 더 싫어하게 될까봐. 그리고 인호 씨와 아버님 사이가 나빠질까봐.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했어요. 그럼 적어도 가족들은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무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서영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무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도 말했어요. 전아버님, 미워하지 않아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무진의 손 위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무진은 서영의 따뜻한 손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서영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손길에서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무진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빛이 흘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두려움이 무진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무진도 서영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서영이 무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좀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다면, 아버님께 솔직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무진의 말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함보다는 묘한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진솔해졌습니다. 서영은 이혼 후 혼자 지내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고, 무진은 시골에서 보낸 외로운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외로웠어. 무진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 특히 내 생각이. 무진의 말에 서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생각을요? 응.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나 싶어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영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눈물에 젖은 눈동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무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전 며느리입니다. 아들의 전 아내이자 손자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바라보는 서영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무진은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이 일어나자 서영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무진은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서영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고마워. 무진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내심 복잡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채권자들한테 연락해서 정식으로 이야기해보자. 무진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할지.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볼게. 30년 경찰 생활이 헛것은 아니야. 무진의 말에 서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안정감이 오랜만에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무진은 서영과 함께 채권자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제 집에 찾아왔던 두 남자였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네요. 체격이 좋은 남자가 무진을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야기해보자고 연락드렸습니다. 무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영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채권자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정확한 채권액과 관련 서류를 보여주시오. 무진의 요구에 두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진은 꼼꼼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내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지금까지 1천만 원을 갚았으니 2천만 원이 남았네요. 무진이 계산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하면 법정 이자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과도한 이자는 인정할 수 없어요. 무진의 단호한 말에 채권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영이 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은 원금 2천만 원을 1년간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월 200만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건 너무 적은데요? 적법한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싫으시면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시오. 무진의 냉정한 대응에 채권자들은 결국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진의 경험과 위험이 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서영은 무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야. 이제 좀 마음이 놓이지? 네,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왜?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의 질문에 무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전에는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서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 무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서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무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영아. 무진의 솔직한 말에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지우가 기다릴 거야. 무진이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우의 말에 무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가족인데. 무진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했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야. 특히 지우 때문에라도. 무진의 대답에 서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하지만 그녀가 무진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로서의 서영에게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무진과 서영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서영의 집에 머물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영 역시 무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게요. 서영이 따뜻한 커피를 무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진의 손과 스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무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74세의 나이에 그것도 전 며느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다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진은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무진의 진짜 고민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에 대한 자신의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을 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서영의 배려에 무진은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세심함이 그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저녁 시간 지우가 학원에 간 사이 두 사람은 또다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무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서영의 말에 무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마음과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영아. 무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너무 오래 여기 있는 건 아닐까? 무진의 말에 서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불편하신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혼자 지내던 공간에 내가 계속 있으니까. 사실 무진은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진은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오히려 아버님이 계셔서 마음이 편해요.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무서웠거든요. 서영의 솔직한 고백에 무진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있어도 괜찮겠어? 네, 물론이에요. 아버님이 계시는 동안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무진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영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무진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무진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서영이 놀라서 돌아봤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아, 아버님. 깜짝 놀랐어요. 서영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도 무진을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영아. 무진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서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진의 손이 서영의 뺨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으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무진이 중얼거렸지만 손은 서영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무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무진이 자신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서영의 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본 무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영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무진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품게 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버님. 서영이 무진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무진은 서영의 입술을 바라보며 갈등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무진이 간신히 이성을 되찾으며 서영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서영도 현실로 돌아온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무진이 서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잠시 실수였던 걸로 하자. 무진의 말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진과 서영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선을 넘어서는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무진과 서영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조용하신데.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할아버지가 며칠째 말수가 줄어든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응, 괜찮다.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 무진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지우에게 자신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가 친구들과 놀러 나간 사이 집에는 무진과 서영만 남았습니다. 서영은 거실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었고 무진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담배 많이 피우시면 몸에 안 좋아요. 서영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서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지금 와서 끊기도 쉽지 않아. 무진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그의 옆에 서서 함께 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인호 씨와 살 때도 답답할 때면 이렇게 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서영의 말에 무진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아버님이 저에게 실망하시는 것도. 서영의 목소리에 옛날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영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무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영의 어깨가 무진의 팔에 살짝 닿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무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너한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무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영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나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자꾸 내 생각이 나고 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무진의 솔직한 고백에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영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고백이 끝나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더 큰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런 일은 처음이야. 무진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거리를 벌리고 자연스러운 척 행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저 왔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무진과 서영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 참관 수업이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지우의 부탁에 무진은 당황했습니다. 가족 참관 수업이라니. 자신이 과연 지우의 가족으로 참여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가도 될까? 이제는 너와 엄마만 가족인데. 무진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희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무진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서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무진과 서영은 또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후의 대화 때문에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지우 때문에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해. 무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우가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서영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감정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어.
무진의 말에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서영의 질문에 무진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일단은 그렇게 하자. 지우를 위해서라도. 무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영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지만 마음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소파에 누워 서영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을 듣고 있었고, 서영은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뒤척이는 무진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영이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무진과 마주쳤습니다. 잠이 안 와? 무진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도 그런가 보네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무진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영이 중얼거렸지만 그녀도 무진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무진의 손이 서영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서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의 간절한 질문에 무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네요. 다음 날 오후 지우의 학교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무진과 서영은 어색한 기류를 감추며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와준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희 지우 할아버지시군요. 정말 자상하신 분이라고 지우가 늘 자랑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무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무진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제 자리예요. 지우가 신나게 무진과 서영을 자신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교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정말 서영과 함께 한 가족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지우는 여러 발표를 했습니다. 내 가족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할 때 지우는 당당하게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엄마를 지켜주시고 제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지우의 순수한 발표를 들으며 무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서영을 바라보니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순간 무진과 서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말이 그들의 복잡한 감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무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했다며 연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우리와 함께 살면 좋겠어요. 지우의 말에 무진은 당황했습니다. 서영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본래 집이 있으시잖아.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여기가 더 좋다고 하시잖아요. 맞죠, 할아버지? 지우가 무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시골집보다 이곳이 더 좋긴 했습니다. 서영과 지우가 있어서. 일단 좀 더 있어보자. 무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그 대답에 만족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우가 깊이 잠든 후 무진과 서영은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화끈한 마음을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정말 좋아하네요. 아버님이 계속 계시는 걸.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나중에 내가 떠나게 되면 지우가 실망할 텐데.
무진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떠나실 거예요? 서영의 질문에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영아. 무진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영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무진의 간절한 질문에 서영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동시에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이 모든 게 꿈일까봐.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서영의 솔직한 고백에 무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 무진의 고백에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무진이라고 불러. 무진의 말에 서영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진 씨.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무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영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서영아, 사랑해. 무진의 고백에 서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무진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무진 씨.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맞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몸을 떼었습니다. 지우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다가 베란다에서 두 사람을 본 것입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서영이 당황하며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왜?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진과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설명해 줄게. 무진이 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꽝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진과 서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나쁜 타이밍에. 어떡하죠?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결해 볼게. 무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무진과 서영은 거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무진과 서영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야. 서영이 부르려 했지만 이미 문이 닫힌 후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우와 이야기해 보겠어. 무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지우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날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무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와 이야기 좀 하자. 무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본 게 맞나요? 무진은 지우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맞다, 지우야. 무진의 솔직한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는 내 엄마를 정말 좋아해.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제 아빠의 아버지인데.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무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우야. 할아버지도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어. 무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우의 질문에 무진은 이미 내린 결심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로 돌아가려고 해. 정말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도, 너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두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또 외로워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야. 가끔 너를 보러 올 거고, 너도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올 수 있어. 무진의 말에 지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가족인 거죠? 그럼 할아버지와 지우는 영원한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시골로 돌아가신대요. 지우의 말에 서영은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잠든 후 무진과 서영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떠나실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야, 서영아. 우리 감정은 너무 복잡해. 무진의 말에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우를 생각해야 해. 아직 어린 지우가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잖아.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 씨, 아니 아버님. 서영이 다시 예전의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일주일 후 무진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셔야 해요? 지우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우를 잊는 건 절대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러 올게. 약속해요? 약속해. 무진이 지우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고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지우가 무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지우가 제일 보고 싶을 거야. 무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서영아.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무진은 창문으로 서영과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무진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방학 때마다 시골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서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전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웃음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무진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때요?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지우가 자주 와주니까 괜찮아. 실제로 무진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나자 서영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괜찮은 남자분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새로운 분과 만나고 계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분이야? 무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그럼 됐다.
내 엄마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기뻐. 무진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3년 후 서영은 재혼했습니다. 무진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식 후 서영이 무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서영이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뻐. 아버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그대로 갔다면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 지금도 무진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영의 가족을 만납니다. 지우의 할아버지로서, 가끔 보는 가족으로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금지된 감정을 나누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 덕분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진은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지우가 자주 찾아오고 서영의 가족도 명절 때마다 인사를 옵니다. 사랑은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멀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무진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무진은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서영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와 지우가 행복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74세에 처음으로 알게 된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